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자, 지난 4.29 재보선 참패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책임 문제로 불거진 이 새정치 문제, 당내 문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과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새보선 4.29 재보선 참패를 딛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새롭게 탈바꿈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4.29 보선에서 참패한 우리 문재인 사단이 책임을 다 받지 못하고 또 회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혁신위원회에서 김상곤 우리 혁신위원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 꼭 필요한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혁신위원회를 가지고 혁신할 수 있다? 저는 못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순항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요, 또 뭐 김상곤이 아니라 누가 와도 어느 분이 와도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또 이분이 와서 책임져야 될 분들이라든가 뭘 해야 될 자기를 내놓을 수 있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그런 것들을 책임지지 않고 누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혁신위원회가 진짜 왜 필요한지도 생각을 해볼 정도로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관계가 아닌가. 또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관계.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혁신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약간 좀 떠다 박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는가. 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어떤 자기의 개인에 대한 것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지금 어차피 뭐 혁신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혁신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지금 혁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공천개혁이라든가 제도개혁이라든가 정당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전제될 것들은 그 혁신위원들, 이 김상곤 지금 혁신위원장은 경기도 그 교육감을 2번 하신 분이잖아요. 또 도지사 나왔던 분이고. 한 번이죠? 2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죠. 했나요? 네. 그렇게 해서 도지사도 출마를 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못했죠. 경선에서 떨어졌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가 지금 이 혁신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가 그 기구가 꾸려진 게 7번이 돼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뭐 혁신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혁신인지를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을 하려하면은 모두도 자기네들의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고 자기네들 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 걸 버리지 않고 혁신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일종의 한 과정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김상곤 전 교육감이 얼굴마담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로는 혁신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권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권과 공천권, 뭐 재정권 이런 걸 다 준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그걸 줘갖고 김상곤 위원장이 다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그럼 뭔가를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원이라는 이 과정인 거죠. 한 과정, 혁신을 했다라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혁신을 했다. 이런 거가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보이는 거죠, 그게. 근데 혁신위원장은요, 실제로
정치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정치에 관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시야가 넓어가지고선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도 그분은 교육감밖에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겁니다. 아니 그분이 교육감밖에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혁신위원장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밖에 못했던 분들이 총리도 하고 다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야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한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한신대학교 경영학부의 교수만 했다 하지만 사회 변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특히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혁신위원장 자리의 뭐랄까 이게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런데 실제 과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잘못 이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얘기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제 임명을 받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네. 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신위원회의 앞길을 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허히 혁신에 동참하길 바란다. 그리고 개파 모임을 중지를 요구하고요. 지금부터 패권과 개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개파 모임을 중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파 오늘 가가지고 저 형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원내에서 중앙당에 있든 뭐 국회에 있든 간에 만나고 저녁에 형님 뭐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만나는데 개파 모임을 하면 뭐 어떤 그런 그 사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그렇죠. 그거 개파 모임 중지다 뭐 이런 얘기는 근데 개파 모임 중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혁신은 사실은 내 거를 내려놓는 거죠. 내 거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질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오지 않도록 할 것 같으면은 문재인 대표가 그냥 그때 당시에 바로 기득권을 내려놨으면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크게 번져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나 누구의 뭐 이런 인적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혁신을 일반인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혁신을 하더라도 반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혁신을 하면 돼요. 민주적으로 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혁신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건 개파 중심의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 뭐냐면 개파 중심의 어떤 뭐 공천이라든가 뭐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개파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개파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파도 중지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헌법이나 정당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인 것들부터 민주적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국민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결정을 지금 개파 중심의 친노나 비노도 개파잖아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문제인 거라는 거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그 강하게 말을 한 것 중에서도 진짜 만장을 채워줬으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뭐 개파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와 또 개파 모임을 절대 하지 말라는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했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것을 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제가 되는 걸 왜 국민한테 그거를 다
전가시키냐 이거죠. 이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한테 전가시키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새누리당도 똑같고 또 다른 뭐 어떤 정당도 똑같은데 실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주당인데 어느 정당이든 간에 현재 지금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둘이 이제 당대당으로 이제 얘기를 형편없는 이런 당끼리서 서로 싸우고 실제 국민들한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두 혐오스럽게 느껴가지고 정치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게 하고 정치인들을 폄하하게 하고 사실은 정치가 아주 귀중한 것들이거든요. 모든 우리 삶을 다 결정하는 것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존경심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신뢰심을 줘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 우리 민주당은 좋은 기회로 삼아서 빨리 좋습니다.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 진짜 잘못하면은 이마저 꼼수로 넘어가고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면 자멸하는 겁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구성도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지금 호남 공천을 배제시킨다, 또 486 세대를 또 배제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호남 여러분들의 지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당이 깨질 것 같다는 어떤 의원의 말은 이제는 당이 깨지는 것 같다. 왜? 그런 말을 전혀 상의도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해버리고 나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이런 거예요. 이게 혁신을 가로막는 거예요. 혁신위원장이라 해서 486을 잘라야 되겠다, 혼합을 물갈해야 되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게. 4선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 4선은 어떻게 하겠다. 왜? 4선 이상 잘하는 사람 7선, 8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국회의장도 나오고 또 하는 거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지. 호남 4선, 5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건 혁신 아니라고 이건. 학살인 것이지. 맞아요. 이건 혁신 아니고 실제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공천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건 그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일률적으로 486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친노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이건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네,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제일 먼저 기자회견에는 혁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규정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나오니까는 이런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호남 의원들이 자기네들은 지금 무슨 선거를 치르든지 자기네들은 이길 수 있다 이거야. 호남 쪽에서는 이긴다 이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빠졌을 때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야당이 차지하지 못한다는 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가. 그러니까 강론적으로 그런 형태로 호남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 혁신위원회는 김상곤 이 혁신위원회가 돼서 이제 위원들이 짜내주고 하면 호남이 어떻고 486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갈 것이니까 기본적인 룰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죠. 뭔가가 평가를 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적격하다, 적격하다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들을 객관적인 잣대를 어떤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달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혁신을 당한 대상자가 됐다든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그걸 수긍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이 혁신이 그러니까 이제 잘 된다는 거죠. 절차상에 예. 이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혁신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그렇죠. 정해놓고 나서 그래야 나중에
여기 혁신위원회 안이 최고위원회에서 부결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오면 뭐합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부결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혁신기획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공천기획단도 돼 있고 원혜영 의원이 원혜영이 예,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게 좀 여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 나와 있는 혁신안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혁신 2달 동안 해가지고 혁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위안부야 혁신했다. 되는 그냥 거죠. 이벤트성으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혁신을 하면 문재인 대표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원하는 자기 이득은 있을지언정 당의 이득은 없고 어떤 총선이나 대선은 필패라는 아니 거죠. 지금의 지금 문제가 문재인 의원이 내려놓으면 모든 게 끝났을 때인데 아니, 어쨌든 간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문재인 대표가 사의를 표하지를 못하고 계속 대표 자리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도 전 당원이 그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뽑힌 대표예요. 그렇다 해서 한 보궐선거라든가 뭐 이런 선거 하나 졌다고 해서 대표가 그냥 그만두고 뭐 이럴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우리 당이 왜 졌는가? 그래서 그 진 이유를 지금 혁신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혁신위원회를 가동을 한다면 실제는 이미 혁신 혁통이라도 뭐 혁신과 통합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 실천 방법들을 대표직을 유지하면서라도 그 실천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파들의 이런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득권을 꼭 대표를 그만둬야만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이 민주당이라는 민주당 호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책임감은 깊이 느끼고 제가 이걸 제대로 한 다음에 어떤 책임을 묻더라도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혁신을 제대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끄는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처음에 안철수 의원한테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랬죠. 처음엔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한테 또 부탁을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제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김상곤 교육감한테 가서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줬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뭡니까? 대학에서 제일 먼저 뭐 진보 진영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사회주의자죠. 따지고 보면은요. 그래서 좌클릭이라고 그래요. 좌클릭이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 도지사를 출마하면서 지금 무상 포퓰리즘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무상급식을 하자, 무상 버스를 다니자, 또 뭐 무상 의료를 하자. 막 진짜로 좌클릭의 대표였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들어와서 혁신위원장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문재인 대표와 아주 잘 맞는 아주 딱 떨어지는 이런 어떤 문안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요즘 유행하는 그 사자성어가 이제 유행이 되고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뭐랄까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해서 육참 골단이라는 말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을 베어주고서 상대의 뼈를 끊는다. 이제 읍참마소보다 이제 뭐 더한 얘기인데 이게 뭐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국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2대 도광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두나무가 복숭아 나무를 대신해서 이제 흡수한다는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거는 큰 거가 뭐 넘어간 이런 얘기인데 작은 손해를 감수해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 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처지는 우산지목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산지목. 응? 요즘 아주 막 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분들이 뭐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정치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다. 예?
아니 우산지목이 뭐냐면 맹자야. 조국 교수도 서울 법학대학원 교수고 김상원 교수도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아니 똑똑하면 그렇게 똑똑한 티를 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저걸 더 해야지. 그래서 우산지목이라는 게 이제 벌거숭이 우산이라는 산이 원래는 아름다웠다. 아니 육참골단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진짜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창골다리고 내 살은 나는 살만 좀 떼어내고 다른 놈은 뼈를 다 어장 나겠다는 얘기죠. 어장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는 조금하고 상대를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베는 것보다 상대 고를 잘라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김상곤 호가 이 네.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유, 조금 그거에 대해- 어렵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자, 주세요. 지금 조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이번에 이것을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이 얻은 게 뭡니까? 시간을 꺼는 거를 얻었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분명히 김상곤 위원장한테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근데 김상곤 위원장은 왜 여기를 들어왔을까요? 뭐를 진짜. 얻었습니까? 공천을 아마 쉽지 않아요. 증거를 해서 네, 그걸 얻었을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이게 또 한 쉽지 가지는 않아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짧았지만은 이번에 이걸 들어오면서 자신 있게 자기 자리를 확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이 양반도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남한테.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음.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내년에 공천을 얻고 문재인 대표는 이번 일을 김상곤이 수습해주고 수습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약간 묻히는 거죠. 예. 아니 김상곤 그런데 위원장한테. 그런데 개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나 우리 전체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전체 국민 또 그래 이쪽 당원 새정치민주연 전체 이익에 대해서는 이거 보십시오. 벌써 여기 있는 우리 패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읽고 있잖아요. 예? 아니 이분들이 아니 새정치별 근데- 당원이나 국민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하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있어요 지금 다 네. 읽고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뭐 우리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국회의원 될지 모르겠고 우리 저 문재인 대표도 다시 또 대권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할진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전체들한테 읽힌 이런 꼼수를 썼다는 것들을 읽혀서 그 뒤에 있는 큰 일들을 다 그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들이 저도 지금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혁신위원회가 뭐 성공하면 우리 저 일반 국민들한테 흡족하게 또 당원들이나 일반 저기들한테 그렇게 흡족하게 성공하리라고는 저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읽혀져 있는 그 수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걸 성공하려 하면 그 반대 지금 읽힌 반대의 수대로 하시면 성공할 거라는 그렇죠. 예. 진짜 문재인 대표는 지금 그 수를 국민들이 다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안이 나오지만은 그 안은 이미 나왔던 안과 똑같은 안이 나올 겁니다. 그 안 중에서는 중도를 개혁해라. 그 다음에 경제 안보를 강화해라. 뭐 진보 세력과 자크릭을 좀 멀리해라.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지역주의 활거주의를 좀 타파해서 전체 함께 가도록 해라. 이런 안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이런 안이 나왔을 때 보면은 우리 공천안이 의장은- 나오죠. 공천안. 아니 우리 의장이 혁신위원장으로 보내죠. 뭐. 그렇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게 나올 텐데 네? 나오면 뭐랍니까? 아니, 시간만 끄는 거지. 이미 문재인 대표는 진짜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됐는데 이미 혁신위원회 결과를 내다 얘기하니 이게 시 5번에 나온 전체적인 종합적인 건인데 다른 걸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혁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 배지에 관련된 공천권입니다. 내년 선거에 이거에 전부 다 지금 죗밥에 거기에 눈이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일단, 누가 죽고 살고 이런 거 문제 나만 아니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나만 공천 받으면 아니, 되죠. 나만 되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 지금 현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지망하실 분들 똑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실리도 있고 명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많이 하셨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혁신위원회든 당대표든 어떤 당직을 갖고 있는 당권이라든가 이제 그 자꾸 이게 개파 문제가 되는 것은 당권을 가진 사람과 그 당권을 가지 않은 사람들하고 싸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 문제에서 자꾸 이렇게 꼬이게 하지 말고 실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게 바로 아까 뭐죠? 육참골단이고 응? 이도 있었잖아요. 저 누구? 응? 그분들 이대도강. 이대도광도 그렇고 다 그분들이 백이종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역을 가지고 있는다 이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어느 개인들이 어떤 최고위원회 그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것들 공천도 다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럼요. 예. 그렇게 될 때 이 혁신 그런 안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실현할 수 있을 때 혁신위원회는 성공한다는 보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논의도 없어요, 벌써.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천 문제로 극한이 됩니다, 이제. 근데 역대 여야를 통틀어서 혁신이 된 거는 선거 이 2달 전이나 2~3달 전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지 않으면은 그렇죠. 반발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당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해내야지 지금은 근 1년 가까이 이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안이 돼서 뭘 해도 훗날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 다른 뭐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천 개혁은 쉽지가 않다. 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전광석화처럼 얼마 남지 않아 한 달 만에 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네.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 혁신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혹시 문재인 대표가 이용을 해서 당이 갈라지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특정 계파, 특정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면은 뭔가 딴 살림을 차리게 만들게 나가라. 싫으면 나가라. 라는 걸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애둘러서 나가시오.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라고 당이 갈라서는 그런 어떤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저 상무님도 사자성어 하나 하세요. 소탐 대실. 그건 뭐 일찍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제 일괄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표만 빼놓고는 사무총장 이하 원내 당직자 9명이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김영록 수석 대변인, 유은혜 대변인 뭐 이런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명을 한다 그러는데 대표 자기 본인 하나 살기 위해서 모든 자기 부하 직원을 지금 다 죽였어요. 이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대표는 대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도 뭐 저 정리도 하고 뭐들 한다 해가지고 대표이사도 던져버리면 됩니까? 사장도 문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도 좋겠지만 그게 실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금 오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들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정당 혁신도 하고 그리고 공천개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란다는 거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
지금 조용하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돌아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또 주성용 의원,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혁신위원회가 혁신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개파 정치를 완전히 타파하는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미 저기 얘기했어요. 인위적으로 호남을 일괄적으로 물갈이 한다면 그건 분당의 그런 저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네. 자, 최근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윤리단인가요? 뭐 윤리 심판원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1년 아주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노 진영이 조금 반발이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혁신이라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와 닿는 혁신이 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갈 것입니다.